반갑습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시장의 숱한 붕괴와 버블, 그 피비린내 나는 최전선에서 살아남은 퀀트 전략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 채널의 호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할 주제 아주 묵직합니다. 바로 유틸리티 산업, 미국으로부터 도착할 청구서라는 데이터 리포트인데요. 본격적으로 이 복잡한 매크로의 실타래를 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다들 퇴근하시고 시원한 맥주 한 캔씩 들고 계시죠? 넥타이 살짝 푸시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데이터 하나로 오늘 브리핑의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드린 숫자 30%.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이 쌓아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전력 연결 대기 물량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641기가와트 GW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정말 현실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의 비중이 바로 저 30%입니다. 고작 30%예요. 그럼 머리가 팽팽 돌아가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으리으리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도 정작 전기를 못 끌어와서 거대한 깡통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퀀트적 현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매크로 국면 진단입니다. AI의 물리적 질식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라는 거대한 환상에 취해 있죠. 다들 엔비디아, HBM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싸고 똑똑한 두뇌들이 정작 전력 부족이라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목줄에 걸려서 질식하기 직전입니다. 시장의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의 전력 인프라 상황은요. 최고급 송로버섯인 AI 칩이 트럭 단위로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미슐랭 3스타 주방과 똑같습니다. 재료는 넘쳐나는데 정작 불을 다룰 셰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고쳐줄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저희 스케줄이 꽉 차서 6년 뒤에나 방문 가능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발전소를 지으려 해도 인허가는 한 세월이고 지을 시공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늘 당장 발주를 넣어도 2030년에나 받을 수 있는 가스터빈의 끔찍한 리드타임. 이게 바로 AI 혁명이라는 미슐랭 주방이 직면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제 말이 약간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화면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천연가스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연평균 많게는 900명의 시공 인력, 즉 EPC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재 미국 건설 노동자의 50%가 이런 발전소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단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초짜들이라는 겁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배관공, 용접공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월가의 진짜 큰 돈들, 이른바 스마트머니는요, 지금 당장 반도체 수율 몇 % 나오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배관공 부족 사태라는 수면 아래 완벽하게 숨겨진 병목 현상을 아주 은밀하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스터빈 제작사들, 그러니까 G, 버노바, 지멘스, 미쓰비치 같은 글로벌 메이커들의 주문표가 2030년까지 그냥 꽉 막혀버렸습니다. 자, 정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뒷문이든 창문이든 뚫고 들어가야죠. 시장은 이 물리적인 한계를 넘기기 위해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즉 SMR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를 꾀하고 있습니다. 강제된 전환이죠. 특히 리포트 데이터를 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수의 정치적 셈법과 상관없이 동맹국들의 대미 투자를 가속화해야만 하는 구조적 압력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청구서의 실체이자 역설적으로 엄청난 알파를 창출할 기회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을 전환해 볼까요? 남들이 다 아는 병목 현상에 갇혀서 큰일 났네 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건가요? 제가 23년 동안 펀드를 굴리고 수백억 단위의 포지션을 잡으면서 뼈저리게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알파는요, 대중이 핏대를 세우며 쳐다보는 그 병목 자체가 아니라 그 병목을 조용히 우회하고 있는 샛길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눈을 살짝 돌려서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전력 공급망의 먹이사슬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퀀트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산업 내 투자 매력도 서열, 즉 패킹 오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차가운 퀀트적 시각에서 투자 매력도의 서열을 정확히 세워봅시다. 기관 자금은 철저하게 숫자의 논리, 물리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죠.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부하 증가분을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상단에 있는 원자력이나 가스터빈 같은 발전 섹터는 이 100이라는 거대한 빗물을 필터링 없이 저수지처럼 그대로 다 받아먹습니다. 100% 흡수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송배전을 담당하는 전선, 그리고 가장 하류에 있는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로 물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류로 갈수록 그 수요의 임팩트와 수의 강도는 물리적으로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프가 아무리 굵어도 저수지 본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매력도의 탑티어는 단연코 발전 섹터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6년 예상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야, PER이 16배면 전력주 치고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들이 왜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게 정당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올해 변압기 몇 대 더 팔고 내년에 실적 좀 좋아질 거라서가 아니에요. 2028년 이후까지 꽉꽉 들어찬 구조적인 초장기 백로그, 즉 수액이 이미 확정된 거대한 수주 잔고를 방석처럼 깔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가시성이라면 저 밸류에이션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이쯤에서 제가 역발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시장이 버블일까요? 자, 여러분이 수억 원짜리 최고급 하이엔드 럭셔리 세단을 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정비소에 갔더니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5만 원 올랐대요. 그거 올랐다고 차 팔아야겠다 하십니까? 안 하죠. 빅테크 기업들에게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가격은요, 그 럭셔리 세단의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TCO, 즉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보면 먼지 같은 비중이에요. 변압기 가격이 2배, 3배 오르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변압기 하나를 제때 못 구해서 수십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올스톱되는 그 기회 비용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끔찍한 겁니다. 한마디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 가격 저항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파트, 실전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미디어의 노이즈와 진짜 코어 알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드리죠. 실전 운용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뉴스가 쏟아집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진짜 실력은 이 노이즈 속에서 코어 알파를 걸러내는 데서 나옵니다. 최근 외교 뉴스들 보셨죠?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제스처나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뜰 때마다 관련주들이 패닉셀링을 막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값싼 전력기기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면서요. 초보자들은 뉴스 타이틀만 보고 공포에 질려 던지지만 스마트머니는 오히려 밑에서 입을 벌리고 줍습니다. 왜일까요? 전력망 운영의 심장인 핵심 초고압 변압기는요,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감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리드타임만 4년에서 5년이 걸려요. 정상들끼리 웃으면서 악수하고 외교적 합의를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없던 변압기 공장이 뚝딱 생겨나고 공급망 구조가 단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에 여러분의 소중한 코어 물량을 철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퀀트적 역설, 숨겨진 알파 포켓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정규 전력망 연결이 아까 30%밖에 안 된다고 했죠? 꽉 막혀버리니까 살 길을 찾아서 튕겨나간 그 수요들이 어마어마한 대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인용된 블룸에너지의 조사 데이터를 보시면 무려 33%의 데이터 센터가 기존의 송전망 연결을 아예 포기하고 자체 발전, 즉 온사이트 발전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인 전기를 못 끌어오니까 자기들 마당에다가 직접 발전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중소엔진이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같은 이 대한 발전 시장이 순식간에 60기가와트라는 거대한 노다지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남들이 전선만 쳐다볼 때 우리는 이 자체 발전이라는 새로운 파일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확률적 시나리오 대응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보겠습니다. 실전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같은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타임라인과 그에 따른 확률적 대응이죠. 스마트머니가 추적하는 이 정확한 타임라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대로 박아두십시오.
2024년, 바로 지금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무지성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2028년이 되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가스터빈 증설 물량들이 마침내 시장에 풀리면서 물리적인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30년 첫 SMR 소형 모듈 원전이 상업 운영을 시작하게 되죠. 향후 5년간 자그마치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가 바로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시간표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앞서 논리적으로 증명해드렸죠. 수요를 100% 필터링 없이 다 빨아들이는 발전 섹터, 그중에서도 대형 원전과 SMR 수혜가 집중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 같은 종목은 단기 노이즈가 올 때마다 비중 확대 관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확장성이 명확한 핵심 전력기기 대장주들, LS 일렉트릭과 산일전기는 미중 갈등 같은 곁가지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꽉 쥐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강세장 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리스크 트리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EPC 건설 인력 고용 지표입니다. 배관공과 용접공이 얼마나 충원되고 있는지 이 지표를 매달 추정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하는 진짜 투자 전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뻔한 주식 격언 대신 제가 23년 동안 운용 데스크에 앉아 수백억의 피 같은 돈을 손절하고 또 익절하며 제 뼈와 살에 새긴 문장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만하게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 자의 돈을 빼앗아 오늘 하루 철저하게 확률적으로 대응하는 자의 주머니에 조용히 꽂아주는 잔혹한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압도적인 전력 인프라의 부족 사태는 단순한 한철 테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걸고 대응해야 할 거대한 구조적 확률 그 자체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와 숨겨진 맥락 속에서 실전 투자자인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리스크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미처 짚지 못한 또 다른 알파를 발견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뷰를 남겨주십시오. 다음 브리핑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댓글들을 다시 데이터로 분석해서 시장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알파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뻔한 자료의 이면을 가장 차갑게 파헤치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